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개막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9월 A매치데이는 한국 대표팀이 유럽파까지 모두 소집해서 완전체로 월드컵 데뷔 평가전을 치를 수 있는 마지막 일정입니다. 지금 막 코스타리카와 첫 번째 경기가 끝났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프리킥 동점골이 나오면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지난 6월 A매치 4연전 안방 경기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칠레전, 파라과이전에 연속으로 프리킥 득점을 올리면서 한국 대표 선수 역사상 최초의 2경기 연속 프리킥 득점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물오른 킥 감각, 득점 감각을 보여주면서 프리킥으로 골맛을 봤는데 이렇게 득점이 나면서 한국 대표팀을 패배해서 구한 것은 좋은데 월드컵 본선에서도 최약체로 꼽히고 있는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심지어 코스타리카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를 포함해 일부 주력 선수들이 빠진 채로 코스타리카가 한국에 온 가운데 우리가 질 뻔한 경기를 겨우 비겼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우리 대표팀 완전체로 모였는데 어떤 점이 아쉽고 어떤 점 때문에 코스타리카에 고전했는지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오답노트 어떤 것들이 드러났는지 이날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선발 명단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의 공격 라인을 내세웠고 권창훈 선수 역시 측면 공격수로 포진하면서 이재성 선수나 이강인 선수 같은 중앙 공격 미드필드가 빠지고 황인범 선수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새롭게 오른쪽 풀백으로 윤종규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어요. 이번 9월 A매치 명단에 이용 선수가 소집되지 않았고 김문환, 김태환, 윤종규 이 3명이 선발된 가운데 지금까지 김문환 선수가 기회를 많이 받기도 했고 나이나 프로 경력으로는 김태환 선수가 풍부했는데 어떻게 보자면 가장 어리고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기회가 적었던 윤종규 선수가 깜짝 선발 출전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이면서 월드컵 본선에 주전으로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레프트백은 김진수, 2명의 센터백 조합은 김민재, 김영권이 구성했고 김승규 선수가 골문을 지켰고요. 말씀드린 대로 코스타리카는 세계적인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가 오지 않은 가운데 또 후보 골키퍼들을 대동해서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도 필드 플레이어들은 거의 주전 라인업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상세하게 포진도를 살펴보면 이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조금 올리면서 벤투 감독이 그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지난 6월 A매치 당시에도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려서 측면 혹은 이선을 오가면서 득점에 관여하기 어려운 플레이메이커로 경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한 배치였고 또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갔을 때 더 좋은 플레이를 보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왼쪽 날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황의조와 더불어서 비대칭 투톱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조금은 손흥민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프리로에 가깝게 움직이게 해주면서 왼쪽 측면에 황희찬, 오른쪽 측면에 권창훈을 배치하는 4-2-4에 가까운 그런 전형을 보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황인범 그리고 정우영 선수의 미드필드 구성은 정우영 선수가 센터백인 김영권, 김민재 앞에서 원볼란치에 가깝게 뛰고 황인범 선수가 정우영 선수 옆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주지만 기본적으로는 4명의 공격수 뒤를 커버하는 유일한 공격 미드필드로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 일자형 4-4-2를 썼는데요. 조엘 캄벨과 콘트레라스가 투톱으로 나서고 베네테와 토레스가 좌우 측면 공격수 그리고 차콘과 보르헤스가 2명의 중앙 미드필더 포백으로 오비에도, 칼보, 두아르테, 마르티네스가 배치되고 알바라도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베네트가 치고 올라가서 세 번째 공격수 역할을 하기도 했고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좁혀들으면서 측면의 플레이메이커이자 왼발잡이로 오른쪽에 배치돼가지고 꺾어 올리는 크로스 패스를 통해서 3명의 공격수들에게 좀 기회를 배급하는 형태로 움직였고 또 흥미로웠던 것은 이 캄벨 선수가 최전방 문전을 직접 타격하기보다는 이선 중앙에서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역할로 풀어주는 노련한 역할을 해주면서 베네테가 오히려 측면에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직접 골을 노리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코스타리카도 전술적으로 꽤 잘 준비된 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시간대별로 살펴보면요. 전반 3분에 한국이 좋은 장면을 만든 것은 황인범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상대가 이제 두 줄 수비를 펼치면서 압박을 중앙에서 펼치자 뒤로 빠져 내려가면서 상대 선수들을 끌어올리고 배후 공간을 보고 깊숙하게 롱패스로 보내거든요. 이 롱패스를 김진수 선수가 공격에 가담해서 헤더로 연결해주면서 황의조 선수가 받으려고 했던 장면, 여기에 권창훈 선수까지 문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문전의 숫자적인 우위를 잡으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코스타리카 선수들이 6탄 방어로 좀 막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그 직후에는 또 왼쪽 측면에서 김진수의 기점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의 화끈한 돌파에 이은 크로스 패스가 나왔는데 황의조 선수의 헤더 슈팅 시도가 골대 바깥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공이 나가기 직전에 권창훈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수비수가 골대 앞에서 걷어내는 상황이 되면서 한국이 또 한 번 이렇게 좀 사이드를 크게 흔들면서 전개한 롱패스 공격이 좀 아쉽게 무산됐고요. 전반 10분에는 황희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좋은 두 번의 연이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수비의 6탄 방어에 또 한 번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타리카 선수들은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에서 몸으로 한국 선수들의 슈팅을 막아내고 수적 우위, 많은 수비 숫자를 두고서 슈팅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면서 선수비 후역습의 자세를 취했는데요. 전반 13분에는 수비수인 김영건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올라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바로 직선 스루 패스를 보냈어요. 말씀드린 대로 4-4-2 일자 대형을 구사한 코스타리카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라인을 빠르게 물릴 수 있는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 같은 빠른 선수들의 속도 있는 그런 플레이를 침투를 막기 위한 대형을 짰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 공간이라든지 이선 공간에는 조금 틈이 생겼는데 이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먼 거리에서 과감하게 시도한 중거리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전반 18분에는 황희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시도한 슈팅 역시 수비수의 6탄 방어를 넘지 못했고요. 전반 28분에는 한국의 좋은 빌드업 플레이가 나왔는데 윤종규 선수가 스로인을 던진 것 사이드로 움직이면서 권창훈 선수가 받자마자 황희범 선수에게 툭 공을 내줬고 황희범 선수는 이 공을 힐 패스로 드로인을 시도하고 다시 한번 사이드라인을 타고 움직인 윤종규 선수에게 넘겨줬어요. 이것은 사전에 약속된 플레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정말 기계적인 호흡이었는데요. 윤종규 선수가 오버래핑해서 뒤로 빼준 공 코스타리카 수비수들이 다 문전으로 이제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공간을 비워두고 있을 때 황희찬 선수가 과감하게 때린 왼발 슈팅이 골문 구석을 찌르면서 한국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적인 팀 플레이를 통해 만든 골이라는 점에서 또 황희찬 선수가 이날 활기찬 움직임을 보이고 소속팀에서 출전기를 많이 얻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아주 의미 있는 선제골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뒤에는 코스타리카가 매서운 역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 35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토레스가 왼발로 꺾어 올린 크로스 패스, 콘트라레스가 배후로 달려들면서 김승규 골키퍼의 옆에 통과된 공을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득점을 했는데 헤더 슈팅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이 포착이 되면서 무효가 됐어요. 사실 이 크로스 자체가 워낙 날카로웠고 어떻게 보면 가마차기 슈팅으로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골이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콘트레라스가 건드려서 골이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 38분 황인범 선수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중앙 2선으로 내려와서 더블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권창훈 선수가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서의 장점을 보여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직접 공을 이제 후방에서 왼쪽 전방으로 깊숙하게 넘겨주는 전환 패스를 통해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선제골을 넣은 황희찬 선수가 오버래핑에 들어온 김진수 선수에게 패스했고 김진수 선수의 슈팅 시도가 골키퍼에게 막혔으나 흘러나온 공 손흥민 선수가 슈팅한 것 골대 앞에서 빈 골문이었는데 수비수가 걷어내면서 이 위기를 넘겼고 또 흘러나온 공을 빠르게 기점 패스를 연결하고 공격에 가담했던 권창훈 선수가 달려들어와서 하프 발리 슈팅을 왼발로 시도했는데 역시나 수비수의 이제 헤더 걷어내기에 막히면서 추가골 득점을 아쉽게 놓쳤습니다. 곧바로 역습을 하는 코스타리카의 플레이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른쪽 전방으로 크게 넘겨준 패스, 칸벨 선수의 스루 패스가 중앙 미드필드로서 측면까지 이동한 차콘에게 연결됐고 차콘이 감아 올린 크로스 패스를 반대편, 문전 반대편으로 달려들어온 베네테가 이제 밀어넣으면서 동점골을 넣었거든요. 지금도 니어포스 쪽으로 오는, 문전 중앙 쪽으로 오는 공격수들에게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도 이 상황을 배후에 들어온 선수를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오프사이드로 인해 무효가 됐던 그 골과 유사한 패턴으로 우리가 당했다. 특히 이제 오른쪽 풀백 자리의 높이와 또 수비 커버 범위를 좀 공략한 코스타리카의 패턴 플레이에 당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 45분에는 황인범 선수의 기점 패스에 이은 황희찬의 키패스, 황희조 선수의 문전 슈팅까지 이어진 장면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한국이 다시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요. 코스타리카도 계속해서 날카로운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칸벨 선수가 또 한 번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꺾어 올린 크로스 패스를 문전 반대편으로 침투한 레프트백 오비에도가 컷백으로 내줬고 콘트레라스가 헤더 슈팅을 연결했는데 이게 빗맞으면서 이제 무산이 됐어요. 사실 제대로 임팩트만 됐다면 우리가 역전골을 내줄 수 있는 위험한 장면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크로스, 문전 왼쪽에 침투한 선수를 통한 이 공격에 우리가 수비적인 허점을 노출한 것이 좀 아쉬웠는데요. 전반전 1대1로 끝났는데 우리가 70%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9개의 슈팅과 6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지만 상대가 30%의 볼 점유율만으로도 3번의 슈팅과 2개의 유효 슈팅 그리고 한 골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특히 수비적인 균형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빌드업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의 안방이고 코스타리카가 최정의 멤버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정력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후반전 시작과 함께 코스타리카가 2명의 선수를 바꿨거든요. 전반전에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주전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토레스와 차콘을 빼고 A매치에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는 2002년생의 어린 중앙 미드필더 윌슨을 투입하고 또 사무라 선수를 투입하면서 젊은 선수들을 시험하는 상황이 됐는데 오히려 코스타리카의 경기력이 더 좋아졌어요. 사모라가 들어오면서 베네테 선수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오른쪽에 와서도 역습 상황에서 직접 공을 달고 들어와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한 것이 날카로웠고 김승규 선수가 간신히 막아냈거든요. 후반 9분 우리도 좋은 장면이 있긴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단독 돌파로 문전 우측을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골키퍼가 다가왔을 때 골문이 비었는데 여기서 황희찬 선수를 보고 패스하려고 내준 것을 이제 수비가 먼저 포착하고 차단하면서 조금은 손흥민 선수가 욕심을 부렸다면 골이 될 수도 있었던 기회가 무산이 됐고요. 후반 13분에도 한국이 좋은 빌드업 플레이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번에도 권창훈 선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을 했지만 중앙 후방으로 이동해서 미드필더처럼 움직이면서 기점 패스를 반대편으로 넘겨줬고 황희찬 선수가 이 패스를 받아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이동했던 황인범에게 바로 툭 내주면서 코스타리카 선수들의 압박을 풀어내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감각적인 로빙 스루 패스를 문전으로 침투시키는데 기점 패스를 연결한 권창훈 선수가 어느새 문전 위험 지역까지 치고 들어가서 이 패스를 받아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아슬아슬하게 골문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황희찬, 황인범, 권창훈 이 2선 공격수들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친 것이 이날 한국 대표팀에서는 좋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후반 19분 우리가 황당한 이제 턴오버가 발생하면서 실점을 하고 역전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공을 받을 때 캄벨 선수가 달려 들어와서 강한 압박으로 차단했고 그리고 나서 직접 공을 달고 올라가서 또 한 번 왼쪽 측면 쪽 오른쪽 풀백 뒷공간이 빈 것을 포착하고 스루 패스를 보냈어요. 캄벨의 스루 패스를 받은 사모라 선수가 김민재 선수의 대인 방어를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를 돌파하거나 슈팅으로 제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김민재 선수의 키를 넘기는 칩샷을 통해서 콘트레라스에게 크로스 패스를 연결하게 됐고 콘트레라스가 바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김승규 선수의 선방에 살짝 걸렸지만 그 흘러나온 공을 베네테가 밀어 넣으면서 코스타리카가 2대1로 앞서가게 된 것입니다. 준비된 쇼트 카운트를 보여준 것이죠. 한국이 자기 진영에서 공격을 전개하던 것을 압박해서 끊어냈을 때 좌우로 벌려 움직이는 여러 동선을 가져가면서 패스 코스를 만들어내고 한국이 공격으로 전개하다가 수비로 전환될 때 허점을 유발하고 그 허점을 잘 공략할 수 있는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월드컵의 본선에서 최약체로 꼽힌다고 했던 코스타리카조차도 월드컵을 2달 앞둔 상태에서 이런 그 패턴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후반 23분에 그래도 우리가 빠르게 이제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왼쪽 측면에서 황희찬 선수가 단독 돌파로 문전 왼쪽까지 치고 들어간 이후 내준 컷백, 사실은 코스타리카 수비에게 걸렸지만 운 좋게도 이 걸린 공이 황희조 선수 쪽으로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황희조 선수가 골키퍼를 마주한 상태에서 시원하게 때린 슈팅이 하필이면 골대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는 불운 속에 우리가 동점골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벤투 감독은 후반 25분에 지친 모습을 보였던 김진수 선수와 정우영 선수를 빼고 홍철 선수와 손준호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요. 오히려 후반 27분에 우리가 한 골을 더 내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위기를 넘겼습니다. 또 한 번 캄벨 선수의 빌드업이 좋았는데요.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서 캄벨이 중앙으로 공을 내주면서 2대1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모라와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직접 문전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본인 쪽으로 수비 3명을 몰아두고 베네가스 교체 투입된 선수에게 완벽한 그 1대1 기회 거의 뭐 때려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이 베네가스의 슈팅이 골대를 크게 열어둔 상태에서 크로스바를 넘기는 황당한 마무리가 나오면서 기회를 놓치게 됐습니다. 우리에겐 행운이 있다는 상황이었는데요. 벤투 감독은 후반 28분에 또 한 번 지친 모습을 보인 권창훈 선수를 빼고 빠르게 부상에서 회복한 나상호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32분 우리가 또 한 번의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는데 황의조의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단독 돌파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시도한 슈팅 조금은 가운데 정면으로 쏠리면서 골키퍼에게 막혔어요. 손흥민 선수도 시차의 문제와 또 체력적인 문제를 좀 드러내면서 돌파하고 마무리 슈팅을 하는 과정에 조금은 다리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후반 33분에는 벤투 감독이 더 많은 선수를 체크하고 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김영권과 황의조를 빼주고 권경원과 작은 정우영 선수를 투입해서 또 작은 정우영 선수가 전방에서 손흥민 선수와 좋은 호흡을 보일 수 있도록 손흥민 선수가 좀 득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커버해주는 그런 또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37분 수비 지역에서 전방 배후 공간에 허점이 생긴 것을 포착한 황인범 선수의 천재적인 장거리 패스가 나왔는데요. 이 장거리 패스를 오프사이드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나상호 선수가 받기 위해 움직였는데 코스타리카의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서 이 공을 뺏어가면서 퇴장 나와 말았습니다. 퇴장과 함께 정말 좋은 위치에서 한국이 프리킥을 얻게 됐는데요.
골키퍼가 퇴장당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는 공격수 캄벨을 빼고 이번에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 신예 골키퍼 세케이라를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체, 이 기회가 한국에겐 결정적인 동점골로 이어집니다. 후반 41분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우측 상단 구석으로 강하고 정확하게 꽂아 넣으면서 2대1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도 한국이 역전골을 위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후반 44분에는 황희찬 선수의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골문 구석을 노렸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고요. 후반 45분에는 손준호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직접 압박해서 끊어낸 공을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수비를 살짝 맞고 아슬아슬하게 골대포로 빗나갔기 때문에 코너킥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주심이 그대로 이게 그냥 나갔다라고 판정을 하면서 한국의 마지막 결정적인 기회가 무산이 되면서 결국엔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빌드업적으로 좋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코스타리카가 장거리 원정을 오면서 체력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최정예 멤버가 오지 않으면서 밀도가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런 주도적인 경기를 하면서도 골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은 월드컵 본선에 대한 우려감을 낳았고 또 그런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우리가 2골을 내줬고 또 2골 이상을 실점할 수 있었던 상황을 야기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본선을 앞둔 남은 2달 동안 개선하고 또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카메룬과의 경기에는 좀 더 완성된 경기력을 보여줘야만 월드컵에 대한 우려를 좀 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룬은 한국이 경기를 치르기 전에 같은 장소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을 치렀는데 우즈베키스탄에 0대2로 완패를 당했어요. 아무래도 일부 주전 선수들이 늦게 합류하면서 후보 선수들을 중심으로 경기를 치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카메룬이 한국과의 경기에 좀 더 지체 적응도 하고 소집된 선수들 중에서는 최정예 멤버로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상의 가나전으로서 좋은 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9월 27일 화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카메룬전이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우루과이전을 앞두고 유럽파가 모두 합류한 최정예 멤버로서의 마지막 평가전이 될 텐데요. 이 경기에서 우리가 월드컵 16강을 보일 수 있는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